생각외로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아마 우리 배군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 안 아프셨었던 것 같아요. 한 하루 정도는 좀 아팠던 것 같고요. 좋은 의사 선생님이 만난 거예요. 정말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왔어요. 왜 맨날 자주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입금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이씨.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은 원장님의 주 전공 분야인 임플란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약간의 나이 몇 살에 있지? 23이요. 23살 했어요? 23살에 임플란트랑 굉장히 치아 관리를 안 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네. 이 친구가 이제 할 때는 어떻게 궁금했는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궁금한 건 뭔지 이런 걸 한번 진솔하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물어봐 주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칫솔질을 세게 하면 임플란트가 빠진다고도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아무튼 질문하는 게 되게 귀엽네요. 일단 이제 임플란트 구조를 설명을 하자면 뼈 속에 임플란트를 심고 그 다음에 잇몸 바깥에 기둥을 끼우고 그 다음에 접착제로 크라운, 우리 눈에 보이는 치아 같은 크라운을 접착제로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잘 붙어 있다면 무엇을 해도 잘 안 빠져야 되죠. 만약에 정말 칫솔질을 하다가 빠졌다면 그것은 임플란트 위에 있는 기둥과 크라운이 접착도가 약하다거나 또는 약간 정확도가 떨어져서 정확하지 않은 크라운일 확률이 좀 높죠. 그러면 이제 크라운을 다시 만들면 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크라운을 다시 만들 때는 추가 비용이 당연히 발생을 하겠네요. 그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일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1, 2년도 안 됐는데 자꾸 빠진다. 그럼 보통 인지상정상 담당 원장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죠. 네. 10대, 20대 젊은 층도 요즘 많이 하나요? 임플란트를? 배군처럼 23살에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의외로 꽤 계세요. 대부분은 이제 젊은 분들은 충치 때문에 충치를 너무 방치해 두다 보면 우리가 흔히 보이는 이 치아 부위가 많이 깨져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아깝게도 이를 뽑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이것도 좀 궁금했던 상황인데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치아가 나의 자가 치아보다 좀 많이 약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임플란트 후에 좀 피해야 할 행동이나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임플란트가 성공적으로 잘 심어졌다고 하면 안강 씹을 때 거의 내 치아와 똑같이 힘도 세고 매우 튼튼해요. 그런데 임플란트는 내 치아하고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꼭 조심해야 될 게 가는 거. 좌우로 갈면 임플란트는 이렇게 뼈에 딱 붙어 있는데 위아래 힘은 잘 받는데 좌우 힘을 옆으로 가는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쉽게 이 뼈가 녹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하신 분 중에 이갈이가 심하신 분들 또는 껌을 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씹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씹으려고 하면서 턱을 트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임플란트에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일부 이 사람들은 임플란트 후에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떤... 임플란트 수술하자마자 곧바로 이제 아픈 경우들, 네. 우리 배구는 아팠어요? 수술하고 나서? 마취 깬 다음에 한 하루 정도는 좀 아팠던 것 같고요. 조금 약간 이물감도 되게 많이 들었고. 혹시 배구는 이를 뽑자마자 곧바로 임플란트를 했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몇 달 기다렸다 했죠? 네, 한 네. 3달 정도 기다렸다가 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 치아를 뽑고 나면 안에 틀림없이 염증 때문에 푹 파인 뼈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담당해 주셨던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뭐 뼈 이식을 해 주셨거나 아니면 뽑은 자리가 아물 때까지 좀 우리 기다려요 라고 해서 안에 염증 세포가 사라지기를 한 달 또는 석 달 정도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도 별로 안 아파요. 그런데 금방 물어보신 것처럼 수술하고 났더니 너무 아파요 라고 하면 그분의 잇몸 상태가 염증이 좀 많았다거나 뼈 이식을 좀 많이 하는 경우, 그러니까 좀 큰 수술 뭐 이런 경우, 그럴 때 좀 더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한두 개의 치아를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깨끗한 상태에서 임플란트 심으면 생각외로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아마 우리 배군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 안 아프셨었던 것 같아요. 한 하루 정도는 좀 아팠던 것 같고요. 좋은 의사 선생님이 만난 거예요. 정말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그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한 3달 정도 기다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오버됐던 기간이 있는데 그때 정말 전화가 많이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를 안 하면 뭐 치열이 망가지면서 뭐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떨까요? 맞아요. 이를 뽑고 나서 3개월 정도는 괜찮은데 논문에 의하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이 뽑고 나서 내버려 두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쪽에 이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가운데 치아 하나를 이렇게 뽑게 됐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양쪽 치아들이 이렇게 서로 쓰러져요. 또 위에 치아는 아래에서 부딪혀줬던 내 친구 어디 갔지 생각하고 위에 치아가 이렇게 내려와요. 아래 치아 같으면 위에 친구가 어디 갔지 생각하고 얘 같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옆 친구들 넘어져, 위 친구 아래 친구들이 올라와 이러니까 삐뚤빼뚤 부정교합이 되게 되죠. 그럼 만약에 6개월 이상이 지나서 치열이 다 망가진 상태라면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해요? 만약에 임플란트를 못 싣게 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정이죠. 교정해서 다시 원상태로 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고생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때가 있는 법이라고 모든 치료 다 아무튼 그때그때 알아서 치료가 들어가야 환자 몸에 제일 좋죠. 그리고 그 임플란트를 한 후에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에 뭐 검진을 받으러 오라고 했었는데 안 가지? 지금은 잘 안 가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저희 병원의 기준으로 만약에 설명을 하자면 저희는 임플란트 끝나고 나면 그 치료 마무리한 날로부터 한 달 후에 한번 오세요. 3개월 후에 한번 오세요. 또 6개월 후에 오세요. 이렇게 해서 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를 정기적으로 오시게 하거든요. 초창기 1년 동안에. 왜 그러냐면 임플란트 크라운을 만들고 처음 1년을 잘 넘긴 분들이 보통 10년, 20년 오래 쓰더라 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이 환자분이 오래 쓰게끔 해야 되니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임플란트 끝나고 나면 그래도 몇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3번, 4번씩 오세요 라고 해서 체크를 하죠. 그 다음부터는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오세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스케일링도 하는데 우리 배군처럼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귀찮아서 안 간다. 그때가 제일 사실 위험해요. 왜냐하면 양치질도 신경을 안 쓰게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내 치아보다 임플란트 쪽의 잇몸이 망가지는 것은 오히려 좀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임플란트 한 치아 쪽에서 뭐 붓고 피가 나고 그러네? 라고 해서 한 3년 만에 병원에 가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막 푹푹 꺼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흔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왜 이제 왔어요? 그동안 이렇게 연락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배군이 그 임플란트를 한 몇 년 더 쓸 수 있을까요? 관리만 잘하면 평생 쓸 수 있죠. 임플란트 수명 몇 년이에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세간에서는 평균 10년 정도 사용해요 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시는 분은 임플란트 심고 완성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망가지는 분도 있을까 하면 어떤 분은 30년, 40년 평생 쓰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을 모두 모아서 평균을 내면 10년이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임플란트 수명은 달라져요. 네, 저는 원장님의 방금 그 논리에 치명적인 허점을 발견했어요. 무슨 허점? 난 허점이 없어. 보통 그 임플란트를 받는 사람들이 50대, 60대부터 받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잘해서 30년, 40년 하면 이제 가실 때까지 쓰시는데 저희 연령대는 평균 수명이 120세라고 하는데 100년 더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결국 보내줘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아무리 관리해줘도 100년인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임플란트는 뼈에 심어놓은 기둥, 그 위에 기둥, 그 다음에 그 위에 크라운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많이 닳게 되거나 손상받는 부위가 정상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딜까? 위에 크라운이겠죠. 모자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모자만 바꾸고 새로운 다시 모자를 끼우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논리에 허점이 있다고 하지만 허점 없어. 그러니까 진짜 잘 쓰면 저 뼈는 틀림없이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를 한 후에도 교정을 받을 수 있나요? 근데 교정을 한다는 것은 치아를 막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임플란트는 그냥 돌처럼 딱 붙었거든. 그래서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임플란트를 치워버려야 될 정도로 교정의 양이 많다면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일이 생기고요. 그게 아니라면 임플란트는 이동이 안 된다는 건 확실하니까 그거에 어우러지게 교정을 이제 마무리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궁금증을 해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